지난 시간에 사실은 그냥 공식만 대입해주면, 공식만 알면 여기는 금방 끝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한 단원 좀 정확하게 가주길 바래서, 여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단원을 다 끝낼 겁니다. 자료의 정리와 해석은 오늘 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화요일 날 2학기 책이 다 끝날 것 같아. 우와, 대박. 야, 니들 벌써 2학기 끝나? 그렇다면은 그 후에는 중간에 안 한 거 있었죠, 우리가? 삼각형의 작도,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고, 야, 1학년 과정을 다 끝내고서 학교를 가네? 아무튼 일단 가겠습니다. 자, 구의 건널비와 부피인데, 자, 첫 번째, 구의 건널비. 자, 구는 누구냐면 공이야, 공. 자, 136쪽에 잠깐 볼게요. 136쪽에 보면은 거기 바이블 포인트라고 말이 나오네. 자, 구의 건널비. 자, 어떠한 공에다가 반지름이 이런 공이야. 그럼 반지름이 R이, 이 구의 반지름이 R이 공이 있어. 여기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밧줄을 꽁꽁. 이러면 안 되지. 똑같이 한번 그려줄게요. 누구랑? 책의 내용이랑.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밧줄을 이렇게 둘러쌌어. 노란색 이 선이 밧줄이 아니라 이 선이랑 선 사이에 있는 그 두께가 그걸 밧줄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퉁퉁 감았습니다. 감은 다음에 그 밧줄을 풀러 이 구에다가 밧줄을 동여맨 다음에 그 푸른 밧줄을 당연히 땅에다가 놨어. 땅에다 놓고서 다시 그 밧줄을 원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평면으로 이렇게 꼬았더니 이렇게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펼쳤더니 이런 식으로 펼쳤더니 물론 이제 얘네들이 밧줄이 되겠죠. 이렇게 펼쳤어. 이게 펼쳐놨더니 그 위에다가 단면, 이거의 단면을 위에다가 덮어놨더니 눌렀더니 딱 반지름이 아니잖아요. 지름이 2R이 되겠죠? 보이나요? 지름이 2R, 이 원 두 개가 위에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의 건널비의 이 로프는 결론은 이 로프의 넓이가 결론 누구겠어? 원이잖아요, 원인데 반지름이 2R이라는 얘기예요. 2R이 원이 되니까
그러면 구의 건널비는 이 밧줄의 넓이랑 똑같다.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라는 게 있어. 구에다가 밧줄을 도려냈어. 그럼 이 자체는 입체도형이란 말이야. 공에다가 밧줄을 맸어. 그럼 얘는 공은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 그 다음에 이 공만큼 밧줄을 다 맨 다음에 다 공을 덮었으면 밧줄을 끊어야 되겠죠? 끊은 다음에 그 밧줄을 딱 펼쳐. 지금 공에다가 밧줄을 붙여놨을 때는 입체도형이 돼 있어. 그쵸? 근데 이 밧줄을 이제 뗀 다음에 떼면은 밧줄이 하나의 긴 선이 되겠죠? 그 선을 다시 땅바닥에다가 평평하게 이렇게 연장을 시켜. 이렇게 평평하게 놓으세요. 그럼 그 순간 그 밧줄이 뭐가 됩니까? 입체에서 평면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의 건널비는, 그럼 결국에는 밧줄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구의 건널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밧줄을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바닥에 펼쳐놨더니, 펼쳐서 계속 이렇게, 이게 뭐야? 계속 둥글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펼쳐놨어. 그리고 나서 이 길이를 잘 봤더니, 이게 원이 되겠죠, 일단? 둥글게 말았으니까. 이 원이 반지름이 2R. 즉, 이 구의 단면이 반지름이 되는 하나의 큰 원이 되더라. 그럼 이 밧줄의 넓이가 결론은 이 구의 건널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입체도형을 평면도형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좀 기발하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4πr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의 넓이가. 구의 넓이? 구의 넓이가. 구의 건널비는 결론은 이 노란색 원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 반지름이 2R이야. 그러면 원의 넓이는 πr 제곱, 반지름이 2R이니까 따라서 건널비는 4πr 제곱이다. 4π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반지름. 파이 곱하기 반지름 2R 곱하기 2R. 이거니까 2는 4, 파이 R 2개, R 제곱. 그래서 구의 건널비는 4πr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야, 우리 방송 6명이 들어. 누구 듣지 또? 누가 또 같이 듣는 걸까? 궁금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의 건널비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 갔죠?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녹화한 거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럼 구의 건널비를 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구의 부피 나옵니다. 구의 부피. 자, 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왔어.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적분을 하면은 되게 쉽게 구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구가 있습니다. 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가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원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인데 그 원기둥이 어떤 원기둥이냐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리고 높이가 2R.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원기둥을 옆에서 보면은 가로가 2R, 세로가 2R인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옆에서 보면. 정사각형이네요. 이런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올 거라고. 자, 여기다가 이 원기둥이 있어. 이 원기둥에다가 이 구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9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9가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죠? 9랑 얘를 여기다 더해 집어넣었더니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 이 원기둥에다가 물을 부어. 물을 부은 다음에 물을 부으면 물을 가득 채워. 그럼 결국에는 이 원기둥의 부피에서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 원기둥에다 굴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굴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구만큼, 그 다음에 이 물을 부으면 이 틈에는 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결론은 이 틈에 있는 물의 부피와 원기둥의 부피를 합치면, 구의 부피를 합치면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반대로 물을 분 다음에 굴을 빼면 이 안에 물이 남겠죠. 그 물이 남은 물은 뭐예요? 그럼 원기둥의 부피에서 남은 물의 부피를 빼면 그게 구의 부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구하고 지름이 같은 원기둥을 만듭니다. 이 원기둥에다 구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틈이 있어. 빈 틈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줘요. 이 상태에서 원기둥에 가득 물을 부어줍니다. 물론 그런 애가 한 사람 분명히 있어. 선생님, 물을 붓다 보면은 물이 넘칠 수 있잖아요. 그 넘치는 거 버리는 거야. 물을 다 부었는데 좀 있다가 실수로 찰랑찰랑 넘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또 그 전에는 선생님, 길이 똑같으니까 안 들어가요. 끼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부으면 하여튼 물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굴을 쏙 뺍니다. 굴을 쏙 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굴을 뺐을 때는 여기에 물이 차겠죠. 이만큼 차겠죠, 물이. 여기 물이 되겠죠. 이게 잘 안 보이네. 이만큼의 물이 나오겠죠. 그럼 결론은 원기둥의 부피에서 물의 부피를 빼면 그게 구의 부피가 되더라. 근데 그 구가 결론은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가 되더라고요. 3분의 2.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가 1이면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원기둥 부피.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얼마야?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2R. 그래서 2 파이 R 세제곱이 원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데, 구는요, 얘가 3분의 1이 남고, 물은 3분의 1이고, 구는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원기둥의 3분의 2가 구가 되는 거야. 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 2파이R 세제곱. 이거의, 잘 안 보이네? 어떻게.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 2파이R 세제곱의 3분의 2가
구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즉 남은 물의 부피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구의 부피가 3분의 2.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2 곱하기 2파이 r 세제곱해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남은 물의 부피를 따져보니까 얘가 누가 돼? 얘가 원뿔이 됩니다. 원뿔의 부피. 여기서 원뿔의 부피는 파이 r 세제곱 거기다가 3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모든 뿔은 3분의 1이 됩니다. 실제 부피의 3분의 1.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2파이r 세제곱이야. 이 그림에서. 그럼 9는 여기다가 3분의 2를 더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결론이 내립니다.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가 9.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9의 건널비가 4파이r 제곱이고요.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나가면 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r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뿔에서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거기 높이를 R로 안 하고 H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H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튼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그리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왜? 부피는 가세무비였잖아요. 3번 곱했다고 3개. 그래서 세제곱이 됩니다.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9에서는 그렇다면 9에서는 건널비 부피 이제 공식 외웠어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자, 봅시다. 자,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9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1번 있습니다. 1번. 자, 9가 반지름이 3이야. 이거의 건널비.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니까. 4파이 r 3 제곱 9. 그래서 36파이. 자, 부피. 파이r 세제곱.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이 3이야. 3을 3번 곱하면 27. 그래서 9, 4, 36파이. 건널비랑 부피가 값이 똑같네요. 값이 똑같은 게 아니죠. 단위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건널비하고 부피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종환이 좋아하는 방구랍니다. 방구. 2번에서는 반구가 있죠. 반구. 자, 2-1번에 보면은 반구가 있는데 이렇게 반구가 있고요. 이거의 반지름이 2cm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의 건널비는 반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개. 반구의 건널비는 겉에 둥그런 부분 그리고 밑면 그거를 다 더해야 돼. 두 개를. 둥그런 부분은 건널비의 절반이 되겠죠. 둥그런 부분. 그래서 건널비의 절반이 여기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밑면 부분을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을 같이 구해서 더해줘야 되겠지? 우리가 1번, 2번을 더해줘. 그럼 1번을 어떻게 구합니까? 구 건널비의 절반이잖아. 반이니까. 그러면 4 파이 r이 2잖아.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게 1번이 될 것이고 2번은 더하기 밑면의 밑넓이잖아. 원이잖아. 원의 넓이 4 파이. 즉 다시 쓰면 2는 4, 2, 8파이 더하기 4파이. 그래서 12파이가 됩니다. 건널비는 12파이. 부피는요. 후의 부피의 절반이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r이 2야.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8 곱하기 절반 2분의 1. 자, 그래서 3분의 16파이가 부피 12파이가 건널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부피와 건널비.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 좀 풀어볼 건데요. 자, 거기 137쪽에 보면은 이제 구의 건널비하고 부피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137쪽에 보면은 1-2번 1-2번은 이게 뭐겠어? 자, 다음 그림은 원뿔과 반구를 붙여서 만든 입체 도형입니다. 자, 원뿔이랑 여기에 반구를 붙여가지고 입체 도형이 원뿔이랑 반구를 붙여가지고 그 오뚜기 같은 거겠죠? 이걸 뭘 구하네요? 건널비 구하네요. 건널비 구하면 우리 겉에 보여지는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이 부분은 원뿔이랑 반구가 서로 붙어있는 부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아무리 뒤집어 해도 안 보이겠죠? 거기 구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원뿔의 옆면 그리고 반구의 건널비 두 개만 구하면 돼요. 원뿔의 옆면 거기다가 반구의 건널비 이 두 개만 구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그림을 완성을 하면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반지름이 6cm고 모선의 길이가 10이었어. 모선의 길이가 10이었어. 자, 우리가 지금 반구를 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 반구의 건널비는 4파이 제곱에서 반이니까 2분의 1 해야 되겠죠? 그러면 4파이 r이 6이니까 곱하기 36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72파이가 반구의 건널비였어. 그렇죠? 그럼 이제 원뿔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것도 펼치니까 어떻게 돼? 원뿔을 전개하자. 전개하니까 요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10. 원뿔에서 원뿔의 옆면을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채꼴이어서 부채꼴의 반지름은 10일 거고 중심각을 우리가 모르잖아. 그럼 뭘 알아야 돼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누구야? 이 밑면 원. 반지름이 6cm인 이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반지름 6이니까 12파이. 이 길이는 12파이. 중심각을 몰라. 근데 원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 2분의 1 RL. 옆면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12파이. 계산하면 6. 10 곱하기 6, 60파이.
서로 더하니까 60파이 더하기 72파이는 132파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건널비 이렇게 구하는 거, 건널비. 그래서 132파이 4번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건널비 이건데 부피를 구한다면, 여기에서 한 줄 더 가서 부피를 구하면, 부피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부피. 이건 없는 문제지만, 부피면 원뿔의 부피에서 원뿔의 부피에다가 더해주고 반구의 부피. 원뿔의 부피에서 반구의 부피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36 곱하기 높이가 아직 안 나왔구나 얘가. 높이를 알아야 되겠네. 이거 높이를 모르네. 그럼 못 구하겠네. 지금은 못 구하겠네. 나중에 높이 구하는 걸 배워야 되겠네. 아하. 이거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높이가 제시되면 원래 이거 높이는 8 나올 겁니다. 8. 자, 높이를 8이라고 할게요. 문뿔의 높이를 8이라고 하자. 높이가 8. 6, 8, 10. 이게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중3 때 여러분 배웁니다. 궁금하지? 나중에 알려줄게. 자, 3분의 1 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높이 8 더하기 반구의 부피. 반이니까 2분의 1.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r 세제곱 6의 세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약분합니다. 3이랑 36 약분합니다. 12. 그래서 더 안 되니까 12 곱하기 8이니까 96파이 더하기. 여기서 약분합니다. 2하고 3. 2, 3은 6. 약분이 쉽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6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거죠. 36 곱하기 4, 144파이. 더하면 0, 10, 24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요 뿔의 부피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부피 구하는 거, 건널비 구하는 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연구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얼마큼 공간 감각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피 문제가 또 거기 나오죠. 2-2번. 2-2번. 2-2번 보니까, 2-2번 보니까, 자, 요번에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위에 반구를 붙였어. 총알이네, 총알. 그리고 반지름이 3. 그리고 높이가 6. 이러한 총알이 있어요. 이거의 부피를 구하래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 9. 반이죠. 반구의 부피에다가 더하기 원기둥의 부피다. 그 반구의 부피는 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3 9파이 곱하기 높이 6 계산합니다. 2, 4 약분이 되네. 3이랑 3 약분이 되네는 9이 18파이 더하기 6, 9, 54파이 서로 더하니까 60, 72파이 72파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건널비 9
부피 해가지고 자 지금까지 도형이 나올 만한 도형이 다 나왔어요. 자 넘겨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은 D페이지죠? 138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고 좀 까다로운 게 좀 있으니까 그림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어줄게요. 3번 문제. 3번은 잘라냈네요. 잘라냈어. 자 그럼 어떻게 잘랐는지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점선이 되겠네. 안 보이니까. 이렇게 수직일 것이고, 이렇게 수직일 것이고, 또 이렇게도 수직일 것이고. 그림 이해 가시죠? 자, 반지름이 3입니다. 반지름이 3cm인 줄을 잘랐어. 이거를 도려냈어. 그럼 얼마큼 도려냈냐면 문제 대신에 문제에 써있어. 9의 4분의 1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이다. 누가? 얘가. 요놈이. 9의 4분의 1을 탁 잘라냈어. 이만큼 남았어. 그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야 돼. 건널비, 부피. 건널비, n. 건널비와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자, 먼저 건널비 갑니다. 건널비. 건널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에 부분, 겉부분. 웃기다. 겉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9의 건널비의 4분의 1을 뺐으니까 4분의 3이 있겠죠? 건널비의 4분의 3이 겉부분일 것이고, 또 여기 잘린 단면이 보여. 잘린 단면. 그 다음에 더하기 잘린 단면. 몇 개 있어? 2개.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겉부분은 어떻게 구해? 9의 건널비가 4파이 제곱이었어. 4파이 r이 3이니까 제곱이면 9야. 이거의 4분의 3만큼이 있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4분의 3만큼, 9의 넓이에 4분의 3만큼이 있어. 왜? 4분의 1을 버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겉부분일 것이고, 잘린 단면은 요 반원이란 말이야. 이 반원. 반지름이 3인 반원이야. 반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2개 있어요. 결론은 잘린 단면 2개는 반지름이 3인 원이 되겠죠, 원. 원의 넓이가 되겠죠. 반지름이 3인 원. 그래서 더하기 9파이. 그러면 계산하면 약분이 되네. 3, 9, 27파이 더하기 9파이. 그래서 36파이가 됩니다. 36파이. 건널비는 36파이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건널비인지 부피인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건널비면 건널비에 맞는 공식을 쓰는 거고 부피면 부피에 맞는 공식을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뭐가 문제냐면 공식을 몰라요, 알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도형이
잘린 부분이 어디까지 잘렸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잘렸는지. 잘려서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면 어디 부분까지 구해야 되는지. 이게 뭐 복잡해. 와, 머리 아파.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네? 재밌겠네? 한번 해봐야지. 해서 막 여기저기 막 찾아가지고 막 찾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떠길 바래요. 복잡해. 하기 싫어. 이거보다는 복잡해. 그래도 한번 해볼까? 도전해봐서. 그 어디 부분인가 막 잘라진 부분 빼고 더해주고 막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공식은 이해했어요. 첫 번째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구해볼까. 자, 복잡한 거 알았어. 이 복잡한 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쉽게 구해볼까. 그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거란 얘기지. 잘린 부분의 단면이 보니까 하나도 반원이고 또 다른 것도 반원이야. 근데 두 개 합치니까 이 반원의 넓이가 서로 똑같다는 게 머릿속에서 들어와. 그러면 이 반원 합치면 하나의 원이 되네. 왜? 선생님 꺾여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원이에요? 이게 아니라 넓이 합치면 결론은 큰 원의 넓이를 구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꺾인 게 원이 되죠? 왜 꺾인 게 원이야? 꺾였잖아. 이게 왜 원이야? 이 말이 아니라고.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반원의 넓이. 결론은 하나의 원의 넓이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해주면 좀 더 쉽게 되겠죠. 그럴 때 맞았어. 와,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지 않아요? 자, 건널비였습니다. 이제 부피는 9의 부피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3분의 4 파이 r이 얼마예요? 3이야. 세제곱. 어떻게 써? 3 곱하기 3 곱하기 3.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하래요? 4분의 1이 잘라 나갔어. 얼마큼 남았어요? 남는 게 4분의 3이 남았죠?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약분이 되네. 약분이 되네. 결론은 3, 3, 9, 3, 27. 27파이가 부피가 된다. 이해가셨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저만의 스타일인데, 부피를 계산할 때, 세제곱이면, 원래 제곱은 쉽게 가서 약분도 쉬운데, 세제곱이면 이렇게 3번 곱해주세요. 만약에 반지름이 6이야. 6의 세제곱이야. 6, 6, 6 이렇게 써줘. 9야. 9, 9, 9 이렇게 써줘. 그래야지 나중에 약분할 때 계산이 편해. 다 계산한 다음에 또 약분하면 또 다 계산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간단해. 이렇게 식만 한번 써주면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다니까. 숫자가 작은 건 상관없지만요. 숫자가 크면은 저게 더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효과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숫자가 작게 나와서 별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숫자도 이상해지고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요령이야, 요령. 계속 계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8쪽의 마지막 하나 대표 유형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오늘 수업을 진도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138쪽의 대표 유형 4번 4번에 보니까 9가 있어요. 9. 9가 있고요. 자, 좀 더 크게 그려줄게요. 그러면 작은 거보다는 큰 게 더 낫잖아.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요. 그 안에 9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9가 들어가요. 그러면 원기둥이랑 9는 부피비가 3대 2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9가 꼭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가 문제. 원기둥의 부피가 54파이일 때 9의 부피는 얼마냐? 9의 부피요? 아까 원뿔 가지고 설명 같이 했었잖아요. 다시 설명해 주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 하나 잘못한 것 같아. 보니까. 원기둥이 있고요. 누구야? 9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만 더 있을게요. 뿔이 있어요. 뿔. 원뿔. 이렇게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 그럼 얘는 반지름이 R이래. 그러면 높이가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2R이 됩니다.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2R이에요.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넓이가 1이잖아요. 반지름이 R, 파이 R 제곱. 높이가 얼마야? 2R.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의 부피는 2파이 R 세제곱이었고요. 자, 9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2였어.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2파이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2파이 R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원뿔의 부피는 여기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얼마를 곱하래요? 3분의 1을 곱하래요. 뿔은 무조건 밑넓이 높이에다가 3분의 1 곱하는 거고, 부피는 밑넓이 높이에다가 3분의 2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겠어? 3분의 1 곱하기 2파이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2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가 생기냐면 원기둥 저 위에다 쓸까? 자,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원기둥 9 원뿔의 비가 원기둥은 부피비가 원기둥은 2파이 R 세제곱, 9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원뿔은 3분의 2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약분이 되네. 다음에 333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333 곱하면은 6대 4대 2가 되겠죠? 근데 둘도 다 2로 약분이 되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겠어? 3대 2대 1이라는 3대 2대 1이라는 부피비가 형성이 됩니다. 즉 원기둥은 원뿔의 부피의 3배라는 얘기예요. 9는 원뿔 부피의 2배라는 얘기예요.
원기둥은 9의 3분의 2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9의 부피는, 그래서 9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가 54파이야. 그러면 54파이의 3분의 2가 9의 부피가 되는 거죠. 아까 거기서 나왔잖아요. 3분의 2 썼잖아. 그것을 하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18. 2 곱하기 18은 36파이. 그래서 이게 9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겁니다. 자, 9에 대해서 9의 건널비. 건널비는 어떻게 구했어요? 입체 도형을 평면등으로 바꿔가지고 끈을 묶어놓은 거예요. 끈을 둘둘둘 말았어. 그래서 입체 도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끈을 다시 풀러. 그럼 하나의 선이 되겠지? 얘를 다시 평면에다 깔아. 이렇게. 즉, 입체 도형이 평면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9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널비가 4파이 r제곱 나왔고, 9의 부피는, 똑같은 크기에 9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기둥에다 9를 쏙 집어넣어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쟀더니, 9의 부피가 9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배구나. 즉, 원기둥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그게 9의 부피구나. 그거를 우리가 착안을 해서 공식을 만든 거야. 두 개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원기둥, 9, 원뿔.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비는 3대 2대 1. 9의 부피는, 그러니까 원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그게 9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그게 원뿔의 부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도형들을 총 막내에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입체 도형에 대해서 건널비, 그리고 부피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보셔가지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풀어보면 되는데, 헷갈리는 거, 헷갈려. 부피가 너무 헷갈린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 못 들었던 게 이거였구나. 내가 있었던 게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